반갑습니다. 깊이에 다른 생명학 분석가 손경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예비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생명과학원 예비고위를 위한 내신학습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은 예비고위 학생들 혹은 예비고위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보다는 아마도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웠었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한 과목 안에 통합되는 통합과학을 가지고 배웠는데 현행 수능은 통합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치지 않습니다.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 8과목 과목 중에서 자, 2개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의 생명과학 1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생명과학 1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 오해도 좀 깨드리고요. 그리고 내신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신 대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에 가시면은 저에 대해서 좀 아마도 더 잘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부터 좀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는 손경호고요. 연세대학교 생화과 졸업한 뒤에 현재는 제가 로고스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12월 초순인데요. 제가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바로 11월까지는 온라인 사이트인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했습니다. 생명과학 1, 2, 개념, 기출, 스킬, 문제풀이, 파이널을 다 강의하는 온라인에 몇 안 되는 강사였어요. 그리고 이투스의 대표 강사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온라인은 잠깐 좀 쉬기로 했고요. 오프라인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프라인은 요 송파 로고스 학원에서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저의 오른쪽이고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요 캐리커처에 대한 거는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 자랑 살짝만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요거는 아마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년 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이었었죠.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됐었고 막 성적표에 공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 오류를 처음으로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저입니다. 영상을 맨 처음 올렸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행정소송했었는데 그 소송할 때에도 제가 자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를 그려줬는데요. 지금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살이 좀 쪘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좀 해요. 그래가지고 뭐 비슷하니까 제 자랑 조금만 하고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 생명과학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죠? 보통은 생물로 전부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전에 생물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종속과목 강문계. 아, 기억나시죠? 세포에 DNA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뭐 유전자, 인슐린 이런 거 많이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공부하셨죠?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서 풀었으면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기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시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암기만 하면 되는 과목이다. 가장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고 왔는데 점수가 안 좋다. 생명과학 점수 안 좋다라면은 맨날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성실하지 못해서 암기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네.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물이 아니고요. 생명과학이에요. 과학은 분석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아시던 그 생물과는 좀 다릅니다. 다만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NA, 인슐린, 신경, 호르몬 이런 것들은 똑같이 배우는데 문항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이 문항은 올해 2024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원 17번 문항입니다. 이렇게만 보셔가지고는 문항 길이가 잘 가늠이 안 되시거든요. 제가 잠깐만 그려볼 텐데요. 수능 시험지가 보통 8절지 시험지로 되어 있습니다. 8절지 시험지가 한 면인데 이 한 면이 이렇게 두 단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두 단 중에서 한 단에 이 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한 단에 한 5분의 3에서 크게는 4분의 3까지 추론형 문항들이 길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능 과목 중에서 단일 문항으로는 가장 긴 것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다 읽고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항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던 생물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N수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다. 그리고 만점 받기 어려운 과목이다. 라는 말들이 나와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만점은 어렵고 N수생이 유리해요. 근데 N수생 유리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번 본 친구와 한두 번 본 친구는 당연하게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현역들도 여러 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은 N수생만큼 공부한 효과가 나요. 근데 N수생들은 그거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것일 뿐입니다. 현역들이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만점이 어렵다는 거, 이거는 수능을 출제할 때 만점과 1등급의 갭을 분명히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위한 그 한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요. 과탐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만점 어렵고 N수생은 유리하기 때문에 생명과학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 잠깐 헛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학은 어떤 과목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탐 과목 중에서 가장 접근이 쉽게 가능한 과목이 생명과학입니다. 물리나 화학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걸 해야 돼요. 비탈길에 내려오고 있는 블럭을 밀었을 때 마찰력과 중력 안 보이거든요. 두 물질 들어있는 액체를 섞었을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안 보이거든요. 지구과학은 뭐 대기에 대한 뭐 바람 이런 것도 눈에 보이긴 하죠. 판의 움직임 보이긴 하는데 너무 거시적이에요. 잘 안 와닿아요. 하지만 생명과학은 내 몸에 있는 걸 배우거든요. 생명과학원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탐구 과목 중에 가장 많은 선택자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입니다. 이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합쳐서예요. 합쳐서 생명과학원하고 지구과학원이 가장 선택자 수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시험 난이도의 변동에 따라서 백분위가 확확 바뀌는 과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특히 인원수가 적은 과목일수록 나의 시험 점수는 똑같은데 백분위가 확확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백분위 등급과 과목 등급 그리고 표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선택자가 있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내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원이에요. 그리고 생명과학원은 수능에서 20문항 나오는데 개념형 13에서 14문항, 추론형 6에서 7문항, 아까 방금 보셨던 그런 추론형 문항들이 나오는데 개념형 문항만 정확하게 하셔도 3등급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추론형,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것도 못 따라갈 정도가 아니에요. 수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3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고 물론 그 이후에 2등급, 1등급 올라오는 데는 당연하게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과목이다.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명과학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잘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뜬금없이 내신 가이드라면서 왜 수능 얘기했느냐?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것이 내신인데요. 요 내신에 수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내신생 생명과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둘로 갈립니다. 내신 때만 수강이 되겠지. 아, 생명과학원 내신 등급받기 어렵다는데 방학 때부터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딱 둘로 갈려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자, 제가 답을 딱 내려드리겠습니다. 등급받기에는 그나마 쉽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전에도 제가 생명과학원이 수능에서도 선택자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도 선택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물리학원에 50명 있으면은 생명과학원에는 100명 있습니다. 당연하게 인원수가 많은 만큼 등급을 따기가 조금 더 수월하는 뜻이 이 얘기입니다. 등급 받기는 그나마 쉽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생명과학원 내신 시험은 어떤 출제 경향이 있느냐, 이거는 학교별로 비중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고3 수능평가원 교육청 한약평가 기출문항, 고3 학생들이 푸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학교생들의 자작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율이 여기를 높게 가져간 학교도 있고요, 여기를 높게 가져간 학교도 있고요, 여기를 높게 가져간 학교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다만 이제 아시겠죠? 수능 평가원 문항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생들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 내신 시험 내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워낙 하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를 만드시거나 그림을 직접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 아니면 EBS에 나온 자료들이나 그림들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고요. 혹은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작 그림 갖고 오셔가지고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눈은 못 패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자작 문항들 중에서 일부는 EBS 연계가 아닌 비연계 교재에서 갖고 오신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거든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EBS 고난도 3주 특강. 못 들어보셨죠? 비연계 교재예요. 수능의 7대 함정. 못 들어보셨죠? 비연계 교재입니다. 근데 그런 교재에서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자작문항에 넣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정도의 개념과 추론형 문항들을 내신에서도 풀어내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심은 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과학원은 크게 5개의 단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5개의 단원을 전부 다 방학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생명과학이 5개 단원 1, 2, 3, 4, 자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유전이 4단원입니다. 그리고요 3단원이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자 양이 좀 방대한 단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일부 추론형 문제들이 끼어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요 보통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은 1단원과 2단원을 통틀어 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학교별로 진도를 얼마나 더냐에 따라 가지고 3단원의 일부가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3-1단원 같은 경우가 끼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추론형 문항이 끼어 있습니다. 추론형 문항. 자, 그리고 1학기 기말은요. 보통 3단원 끝까지를 많이 보게 돼요. 기말고사까지요. 자, 그리고 학교별로 진도에 따라 가지고 4단원 일부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1학기 기말은 3단원 끝났으면은 2학기 중간고사를 유전을 통째로 보통 많이 치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를 5단원을 통째로 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학교별로 좀 다른데 그리고 추석이 어디 끼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추석이 좀 빠르고 중간고사가 빠르다면은 4단원 잘라가지고 2학기 중간을 치게 되고요.
나머지 유전 조금과 5단원 통째로 이제 우리가 2학기 기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추석이 좀 뒤에 있으면은 학교별로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4단원 전체를 이제 중간을 치고 나머지를 기말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은 3과 4예요. 나머지 1, 2호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무조건 다 맞는 단원입니다. 여기는요. 내용이 너무 쉬워요. 생명 현상의 특성, 물질 대사,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생태계. 여기는 학생들이 한 번만 공부를 제대로 하고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뒤에 문제들만 정확히 풀어내도, 물론 그 정확한 문제를 푸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그것만 해도 무조건 다 맞아요. 제 수업에 들어온 친구 중에 이거 다 못 맞는 경우 못 봤습니다. 문제는 3, 4예요. 3단원이 전통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여기가 신경하고 호르몬인데 외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일부 약간 쉬운 추론형 문항들도 풀어야 됩니다. 계산형들이 있어요. 속도 같은 걸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은 학생들이 지레 겁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학생들이 유전 공부해 봤는데 생명과학 달달 외웠던 거, 특히 여기 있는 1, 2, 5는 진짜 달달 외우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달달 외워도 문제가 안 풀리는 4단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은 약간 수학 문제 같아요. 문제의 구조를 알고 접근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스텝 6 이렇게 쓰면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내가 차근차근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논리를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런 공부 없이 그냥 다 외워. 너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봐. 풀어봤는데 못 풀어? 그럼 너 이거 비슷한 문제 열심히 풀어봐. 라고만 해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양측에만서는 이거는 못 풀거든요. 못 풀어요. 기본 개념이 되어 있고 그 기본 개념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겨울방학 때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1, 2, 5가 아니고 3, 4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방학 중에 요 3, 4를 풀기 위한 3, 4의 기본 개념들, 아주 기초되는 개념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응용 플러스 문제풀이를 하러 가는데, 물론 학기 중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당황을 해요. 당황하면서 조금 좀 많이 못 따라오는 친구도 생깁니다. 물론 제가 멱살 잡고 캐리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학기 중에 들어와도 만점 받을 수 있게는 하긴 하는데 좀 벅찬 경우도 많아요. 학생에 따라가지고는. 근데 방학 중에 기초를 듣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따라가고요. 훨씬 더 만점 잘 받아고요. 훨씬 더 등급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기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방학 때에는 유전 기초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겨울방학 때에는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본 개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에는 3단원과 4단원에 있는 기본 개념을 총 9회에 걸쳐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유전 단원 같은 것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맛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본 개념들 잘 하신 다음에 학기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할 게 많다는 거 압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요, 국어도 해야 되고요, 영어도 해야 되지만은 자, 그런 것들도 내신 때 수업을 들으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 단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학 과목도 밀릴 거거든요. 그럼 과학 과목 점수는 또 안 나오거든요. 때문에 밸런스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 겨울방학 때부터 과학 탐구 과목 열심히 수강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셔야지 다른 과목들도 시간 쪼개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 생명과학 겨울방학 때 3, 4단원 기본 개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들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손경호냐? 왜 저냐? 지금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데 절 믿고 맡기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생명과학 전문가긴 하지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이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엄청 많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투스 온라인에서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죠. 수능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1년에 3,000문화씩 만들어요. 물론 컨텐츠를 만드는 전문적인 팀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만드는 모의고사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팀들 중에 일부는 대학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수능 내가 한번 한 다음에 내가 자작문학 만들어 볼래라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전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바라보는 뷰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문제들이거든요. 훨씬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제가 매년 경향을 맞춰가지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내신에 다 갖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어려 보이긴 합니다. 동안이에요. 동안인데 제가 이 수능과 관련된 경력이 10년이 넘습니다. 경험이 엄청 풍부해요. 때문에 학생들 딱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는 걸 바로바로 찝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분석 능력이 거의 독보적이에요.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는요. 이 시험지, 요 문제, 2022학년도 수능 몇 번 문제, 요 문제, 이거 EBS 비연계 교재 어디에 있던 거 어느 문제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쌤은 이렇게 내시는 경우 많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경우도 있으면은 이렇게 애들 대비시키면 되겠네라는 게 바로 쓰게 되겠죠. 물론 저뿐만 아니고 저희 연구진들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도 같이 분석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의 약점 이런 것들 있는 거를 캐치를 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로고스 학원에 있는 모든 쌤들이 관리 다 잘하시는데요. 저도 관리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 딱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직접 전부 다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진 쌤들도 클리닉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시켜요. 안 시키고 문제 만든 것들에 대해서 검수 혹은 학생들 문항 풀어온 것들 테스트 문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한 것들 분석 정도만 시키고 제가 나머지는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클리닉들 필수 클리닉 부족한 친구들 불러가지고 어디 그냥 부족한지 보고 다시 한번 또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문항도 같이 풀고 혹은 질문을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선택 클리닉도 있습니다. 수업 전후로 있고요. 수업 전후가 안 된다면은 줌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카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톡 시스템이 있는데 온갖 질문 다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질문들은요. 저희 연구진 쌤들이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빠졌는데 영상 어떻게 봐요? 이런 질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선생님 교재비 어떻게 내요? 이런 질문들은 저희 연구원 쌤들이 답을 하게 되고요. 학습과 관련된 것들 쌤 요 문항들에서 이렇게 분석했는데 맞는 건가요? 이 문항은 왜 모르겠는데 어떤 게 모르겠는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직접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이 좀 궁금하실 텐데 강동관하고 제가 잠실관만 해서 수업하거든요. 수업이 딱 한 타임씩만 있습니다. 워낙 제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2개 타임만 운영이 됐습니다. 강동관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잠실관은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요. 강동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요 앞에 클리닉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잠실관은 요 뒤에 클리닉 공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 공간에서 제가 클리닉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줌 온라인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만드는 거 매일같이 문제 만들고요. 매일같이 강의 이것도 준비하고요. 제가 모든 걸 직접 다 합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내신 만점 1등급 원하는 등급 만들어 드리고 수능에서도 더 좋은 등급 얻을 수 있도록 말고 있는데 더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깊이 하는 생명과학 분석가 송경호였습니다. 저 믿고 생명과학 한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